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매도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이익, 그 순전한 이익에 대해서 22%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돈 안 벌겠다라고 하는 건요, 주식 세계에서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 지인분께서 최근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주식 양도세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아, 이게 세금이 22%인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매도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이익, 그 순전한 이익에 대해서 22%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매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 그 매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 이익이 나서 수익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익금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거기에서 이제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165만 원 정도가 되죠. 수익금에서 거래 비용이랑 즉 이렇게 수수료 같은 거 빼고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크지 않을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해외 주식을 매수만 하고 팔지 않았다. 내가 번 돈이 없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5월 한 달간에 이제 관할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요, 신고 기한이 5월 31일까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주식 파셨다면 지금 당장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양도세 대행 신고라는 거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이 보통 이제 4월 초 중순 정도에 끝날 거예요. 증권사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럼 직접 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양도세 대행 신고 기간을 넘겨가지고 직접 했었거든요. 그때 막 신고할 때 블로그 막 찾아보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찮은 거 싫잖아요. 그 세무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에게 이걸 좀 맡기면 어떨까? 저도 그래서 이제 세무사랑 전화를 해봤는데 20만 원 넘었어요. 그거 한 건 처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아, 너무 아깝잖아요. 20만 원 넘으면 제가 당시 직장인이었는데 하루에 내가 일당을 그냥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바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이제 저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했었어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렇게 가끔 해외 주식 양도세가 이제 너무 높잖아요. 22%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요. 그 세금을 이제 훗날로 이연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해외 주식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이 있고요. 수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요. 되게 당연한 건데 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벌써부터 세금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거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세금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뭐 국내 장에 비해서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이 세금도 한 몫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주식을 내가 가진 주식을 당장 매도하지 않으면요. 세금을 먼 훗날로 이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멀리 보면은 조삼모사기는 한데 그래도 당장은 세금을 내는 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런 식으로 장기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세금이 꽤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돈을 내가 주식으로만 들고 있으면 재산세가 없는 거죠. 보유하는 동안에 내가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이 계속 이제 이렇게 증식되는 건데, 이런 주식의 특성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는 부자가 세금을 안 내는 좀 합법적인 방법 중 하나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 많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거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근데 주식 많은 부자들은 그 보유세가 없는 거죠. 배당을 많이 받는 주주다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미국도 역시 주식에 보유세가 없어요. 미실현 주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이제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냈었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국의 민주당이 보기에는 눈에 자꾸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억만장자세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판 것이 작년에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주식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매각에 대한 결정을 트위터에서 뭐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그 투표 결과대로 매도를 해버려가지고 주가 막 폭락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또 몰래 막 쓱 주식 팔아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온 천하에 막 떠들고 매도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신사다운 행동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자산가한테 있어서 주식은 부동산보다 좀 더 매력적인 자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많고 차량도 역시 재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매도하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경우에 세금이 없다는 거고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특히 부자들한테 더더욱 매력적이죠. 주식으로 100억, 200억 내가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100억, 2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부동산 보유세를 내려면 이제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물론 그 세금은 이제 월세 세입자 주머니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좀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금 22%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요. 방법이 있는 거죠. 주식에 매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안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 세금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양도 차익이 커야 더 좋은 거예요.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돈 안 벌겠다라고 하는 건요. 주식 세계에서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고 내가 남는 돈이 없지 이런 말 진짜 맞는 데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왜냐면 그 자체로 내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집에 고장나면 이것저것 고쳐줘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래야지 세입자 잘 구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막 돈이 많이 나가요. 거기에다 이제 부동산 복비 같은 것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여기에다 세금까지 내면 진짜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딱 내가 매도한 차익에 대한 고정세율, 그게 이제 그 세금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보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 해외 주식 투자에서 나름 절세 방법도 있어요. 큼직하게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부부간에 이제 10년간 6억까지 양도 가능하다 뭐 그 정도가 있을 건데 1억 원에 산 A라는 주식이 3년 후에 3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 주식을 남편한테 양도를 하면 3년간 그 수익을 없었던 걸로 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좀 진행하기보다는 세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도 그 세무 상담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왜냐, 증여 관련된 부분 그 세금은 좀 혼자서 섣불리 진행하면 좀 나중에 그게 후폭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면밀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소한 절세 방법이 있는데 이게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다 라고 이제 초입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익을 그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매년 양도를 하는 거죠. 이건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또 연간 한 50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잖아요. 회사원분들께 5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식, 해외 주식의 매력이 저는 이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누진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세금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이 세율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1억을 벌든 5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세금이 딱 22% 고정이에요. 이게 부자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주식 차익이 많다고 해서 누진세가 발생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오래 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수익을 내야지 나한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벌어도 5억을 벌어도 내가 이 세율이 다 같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부자한테 더 유리한 세금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율도 더 높잖아요.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랑 연봉이 2억 원인 사람이랑 이게 소득 구간별로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 주식은 그런 게 없는 거죠. 해외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요, 매도할 때 당연하게 이 누진세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요. 물론 이게 또 다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따지고 가기 몹시 이제 피곤하죠. 근데 주식은, 해외 주식은 이렇게 세율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깔끔하고 편한 것 같아요. 이 세 구조가 제가 부자한테 유리한 구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지 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가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거는 되게 기쁜 일이에요. 22% 세율만 생각하면 그 세율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장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세금을 이연을 하는 거죠.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올해 내기 싫으면 이제 내년, 내후년 한 10년 동안 내가 보유하면 그 10년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약간의 조삼모사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은 이제 보유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점이죠. 근데 부동산은 있잖아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절세 방법도 있다는 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크게 좀 절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세무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율이 깔끔하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 되게 매력적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 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제 돈을 벌어야 기쁜 거니까 해외 주식 세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세금을 먼저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일단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걱정을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